이것이 정치다. 오늘은 홍문정 새누리당 의원, 설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오늘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연결식이 있었습니다. 두 분도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네. 여의도 강바람이 아주 찼다 그러던데요. 이 고생들 하신 것 같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 통합과 화합 이것을 이제 유훈으로 남겼습니다.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는지요? 홍문정 의원. 평생 정치의 한가운데 계셨던 우리 김영삼 대통령께서 아마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다면 이 통합과 화합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언으로 남기셨는데 정말 지금 이 시점에 네. 정말 필요한 말씀을 하시고 가신 것이고 이건 여야를 떠나서 그 말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뭐 여당도 여당 나름대로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야당이 지금 이 통합과 화합과 이 김영삼 대통령을 그렇게 좋아하고 신봉하시는 야당 의원님들께서 과연 그 정신에 입각해서 우리가 의회를 잘 이끌고 가고 있는가, 네. 의회주의자였던 대통령의 유지를 잘 받들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예, 서른 네, 참 좋은 말씀이신데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이룩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기여를 하신 분이시죠. 역사에 남을 업적을 이뤘다 생각하는데 그분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통합과 화합을 주창하신 이유는 지금 정치가 어떻게 가고 있느냐, 그렇게 안 된다는 걸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은 정치가 국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과연 통합과 화합을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하고 계신가? 김영삼 대통령께서 대통령이셨기 때문에 자신의 직을 돌아놓고 보면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과연 통합과 합으로 가고 계신가? 네. 그게 아니니까 제발 박근혜 대통령께서 통합과 합 쪽으로 가시도록 좀 해주십사. 이런 염원도 담겨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도 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중에도 잠깐 비쳤습니다만은 정치권의 한 목소리로 고인을 추모하면서도 이 해석의 중점이 조금씩 다르고 뉘앙스가 약간씩 다릅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현재 국회 상황을 볼 때 의회주의가 살아있는지 반성이 앞선다. 이거는 사실상 야당한테 좀 던지는 메시지 같고,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역사의 새벽이 다시 한밤중이 되고 있다. 이것은 지금 설훈 의원 말씀대로 정부와 여당에 대해서 강하게 좀 비판적인 메시지를 던진 거 아닙니까? 네. 예. 지금 한밤중으로 가고 있다는 거는 정말 그 시대를 잘못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께서 민주주의가 지금 이루어졌다. 대통령의 가장 잘하신 점이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루었다. 그리고 그 손명순 여사와 결혼한 것이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예. 민주화가 지금 이루어진 상황이고요. 네. 지금 대통령께서는 평생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그 의회주의자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야당이 의회에 들어오고 있질 않지 않습니까? 바깥에서 지금 빙빙 돌고 있고 지금 뭐 한중 FTA나 여러 가지 문제들에 있어서 의회주의자의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네. 의회를 지금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안타깝다는 거고요. 지금 민주화가 후퇴하고 있고 다시 무슨 깜깜한 질곡의 세계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는 좀 시대를 읽는 눈이 좀 안타깝습니다. 이제 존경하는 홍문정 의원께서 같은 국회에 계시면서 국회 상황을 좀 정확히 파악을 못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의회를 거부하고 있는 건 전혀 없죠. 예산 심의도 하고 있고 어제도 저는 우리 상임위를 했습니다만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말씀대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보여요. 거꾸로 우리가 이렇게 해냈던 참 피땀 흘려 이렇게 해냈던 민주주의가 완전히 역행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여야에서 서로 각자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고 세계가 어떻게 보고 있느냐. 월스트리트 저널의 서울지국장이 얘기한 게 있습니다. 네. IS에 비교를 했다. 지난번 시위했던 상황을 대통령께서 정말 놀랄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한국의 민주주의가 굉장히 지금 급속도로 퇴보하고 있다. 이걸 워싱턴 이
뉴욕타임스도 얘기했고 네.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수적인 신문입니다. 미국에. 그런데서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받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정말 그건 세계 돌아가는 네. 내용을 모르고 하는 말씀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 지금 말씀하신 그 IS와 비교 그 대목이 아마 이 시위 중 복면을 사용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이제 비교하면서 이제 발언한 그 대목인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지금 여당에서는 대통령의 발언을 전후해서 복면금지법이 발의되고 있기도 하고 네. 그런 상황이죠. 예. 지금 민주적으로 자기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위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단지 지금 시위 장면을 보신 국민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분들이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인지 아니면 폭도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의견을 표출하는 데 있어서 정정하고 당당하게 표출할 수 있는데 복면을 쓴다는 것은 그만큼 그 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정당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이제 안타깝다는 얘기고요. 아까 그 월스트리트 저널 말씀을 예. 하셨는데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은 복면 시위 문제라든가 불법 시위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단호하게 나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네네. IS와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뉘앙스 자체를 잘 그 월스트리트에서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뭐 이 세계 돌아가는 걸 뭘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월스트리트 기자 한 사람이 얘기한 게 바로 대한민국을 진단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런데 뭐 월스트리트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그 사람 얘기가 마치 금과 옥조처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이 옳다고 얘기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시위하는 장면을 TV를 통해서도 봤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나오는 것도 봤습니다. 지금 아직도 사경을 헤매고 있는 농민 그분은 바로 직격 살수차를 맞았어요. 살수포를. 네. 그리고 바로 딱 넘어가는 걸 봤습니다. 저도. 야, 이건 정말 너무하구나. 그리고 넘어간 데다가 그냥 계속해서 이 살수포를 쏘았어요. 그걸 보고 이게 지금 경찰이 제대로 된 경찰인가? 아무리 데모를 한다 그러지만 시위를 한다 그러면 저렇게 할 수가 있는가? 네. 참 분노가 치밀었어요. 물론 복면을 하고 하는 거 잘하는 거 아닙니다. 평화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평화적 집회를 복면하게끔 만들고 살수자로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정도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흥분 안 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시위를 하는 분들도 평화적으로 해야 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시위를 제지하는 경찰에서도 법대로 지켜가면서 해야 한다 생각해요. 그 사람을 죽을 지경까지 만들어 놓으면 그걸 보고 흥분 안 할 사람들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법을 지키는 거 좋습니다. 이게 저 복면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헌재에서 이미 판정이 나 있는 사안입니다. 일찍이 헌재에서 시위에서 집회 시위에서 복장은 본인이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걸 새삼스럽게 다시 또 끄집어낸다는 것은 이게 이제 그런 부분 등등이 대한민국이 거꾸로 가고 있구나. 과거에 민주주의가 뒷걸음질 치고 있구나. 네. 독재로 돌아가고 있구나.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 외국의 경우를 잘 쓰시면서 이번 경우는 왜 외국의 경우를 말씀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 같은 데서 복면 쓰고 시위하는 거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 지금 다치신 분 농민 한 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정말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이게 닭이 먼저냐 다갈이 먼저냐처럼 이게 어려운 문제는요. 경찰이 먼저 물대포를 쏜 게 아니거든요. 그 새 파이프를 가지고 경찰차를 때려 부시고 그리고 또 이 지금 물대포를 쏘거나 그다음에 우리가 뭐 명박산성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차벽 설치 차벽 설치하고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 이미 차벽을 설치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살펴볼 때 왜 113명이나 다친 경찰들은 얘기를 안 합니까? 그분들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아니고 우리 아들, 딸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지금 한 명 다치신 분,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로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공권력이 뭘 잘못됐다. 공권력이 뭐 그 국민들을 보호해 가면서 데모를 진압하는 건 맞습니다만은 공권력을 먼저 방해한 그런 시위대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알겠습니다. 야당도 생각해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당에서 복면금지법을 발의하니까
야당에서는 지금 차별금지법을 지금 네. 발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 문제의식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서른 의원. 평화적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광화문으로 나왔다 해서 청와대로 쳐들어가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분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얘기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거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걸 억지로 막고 못하게 끌고 나오고 거기다 살수포를 쏘고 이러니까 이게 인간이라는 게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면 시위는 격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시위를 평화적으로 이끌 각오를 해야 됩니다. 경찰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요. 무조건 살수포를 쏘아서 해산시키고 강제 진압하겠다 이 생각만 있지 과거의 경찰들이 갖고 있던 생각은 전혀 달라요. 그 좋은 사례가 아까 지금 사경을 하고 있는 그분 이 화면에 나오는 걸 보면은 아무것도 들고 있는 게 없어요. 서 있어요. 그냥 서 있는 데다 그냥 쏴요. 그분이 쇠몽둥이 든 것도 아니고 무슨 다른 플래카드를 든 것도 아니고 그냥 서 있는데 그냥 바로 쏴요. 그건 아무리 봐도 경찰이 지나쳤고 그건 거의 살인행위 비슷해요. 곧 돌아가실 거라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자신이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과격한 진압은 아니었는가. 네. 지금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에요.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경찰의 과격성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어요. 아니 그 홍콩에 가서 저희가 시위를 했는데 폴리스 라인을 넘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구금됐다 왔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아니 홍콩에 옛날에 가서 그런 일이 예 있었어요. 거기 가서 시위할 때는 폴리스 라인이라는 걸 잘 지키고 시위 그 가이드라인을 잘 지키면서 시위하는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그런 시위를 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맞습니다. 경찰들이 과잉 진압하는 거 없어야 되겠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찰들이 먼저 과잉 진압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시위하는 사람들이 마치 폭도처럼 자동차를 때려 부시고 강목을 들고 다니고 쇠파이프를 들고 다니고 했던 복면을 쓰고 다니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국민들의 여론을 한번 살펴보세요. 국민들이 공분을 하고 있어요. 치를 떨고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시민회가 바뀌어야 되겠다. 금지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차벽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 때 먼저 만든 거거든요. 이게 이명박 대통령이 만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차벽을 이제 없애야 되겠죠, 앞으로. 그러나 우리 시위 문화가 자기 의견을 표출하는 데 있어서 예. 정정당당하게 법을 준수하면서 자기 이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우리 시위 문화가 한층 더 알겠습니다. 격상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금 이 집회 시위와 관련된 말씀들을 나누는 중이라서 이 문제까지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지난번 1차 민중걸기 대회를 주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민노총 한상균 위원장 아닙니까? 그 집회 시위 직후에 그 조계사로 피신을 해서 조계종 화쟁위원회에다가 신변보호 요청을 하고 중재를 요청했고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지금 경찰 측에게 12월 5일로 예정되어 있는 2차 민중집회를 좀 평화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중재하겠다. 이렇게 경찰 측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경찰은 법을 지키는 문제가 화쟁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그 협의 자체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서른 의원께서 먼저. 경찰이 기본적으로 잘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법 집행을 해야 되는 임무가 경찰에게 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은 돌아가신 김영삼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통합과 화합이 국민적 화두입니다. 그렇다면은 경찰이건 누구건 간에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대화를 해보자. 이게 무엇보다도 앞서야 할 전제예요. 다행히 불교계 쪽에서 화쟁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자고 하는데 그걸 거부하는 형식을 갖는다면 옹졸하기 짝이 없죠. 그거 아마 경찰 자체 판단이기보다는 네. 이 정부의 판단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정부 여당은 나서서 그래 그 대화를 해보자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종교가 뭡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 보살펴주는 게 종교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한상균 위원장이 조계사에 들어와 있는데 그걸 물리칠 종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 홍문정 의원. 예, 지금이 이제 옛날하고 좀 생각을 달리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옛날에 성당, 캐톨릭 성당이나 아니면 그 조계종이나 이런 데가 그 저희가 민주화되지 않았을 때 억울한 학생들이나 억울하게 그 자기의 뜻을 표출하지 못했던 그런 그 시위했던 사람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분이 불법을 저지르신 분이에요. 그리고 불법을 저질렀다는 게 만천하에 다 알려지신 분입니다. 제가 보기에 화쟁위에서 불법을 옛날에 저지른 불법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아야죠. 우리는 대한민국이 법치국가 아닙니까? 그 민주주의라는 것은 법을 어긴 사람은 법에 의해서 처단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 자체를 다 무시한 채 무슨 대화에 나서겠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가 없는 거죠. 무슨 일이든지 일단 일을 저질러 놓고 그다음에 조계종이나 무슨 어디 성당에 들어갔다가 그다음에 그 종교적인 그런 뭐 하나님의 아니면 부처님의 은혜에 의해서 무슨 옛날에 했던 법 자체도 그것은 다 그 무효하고 다시 공권력과 무슨 타협을 한다든지 한다는 것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계속적인 불법 집회를 방조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것이 교회가 됐건 성당이 됐건 조계종이 됐건 이제 기본적으로 나라의 법을 어긴 사람들을 보호하는 역할은 이제는 할 시기가 이제 시대가 지났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근데 합니다. 그게 이제 불법이라고 진단을 하시는데 불법이냐 아니냐는 문제는 최종적으로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한상균 위원장 입장에서는 시위를 주최한 입장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입장이겠지만은 본인은 불법할 생각이 없었어요. 평화집회 신고를 했고 신고대로 했는데 일부 사람들이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그 상황도 있고 무엇보다도 그걸 떠나서 불법이냐 아니냐는 문제는 차후에 판정하겠지만은 적어도 종교계 쪽에서 화해와 사회 치유를 위해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자 하는데 그걸 거부한다는 것은 참으로 이건 납득하기 쉽지 않아요. 우선 대화를 해보고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안 된다면은 그 다음 차원으로 넘어가야지. 대화도 거부한다면 이게 되겠습니까? 지금 뭐 종교계 자체에서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표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그분이 무슨 앞으로 영혼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종교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앞으로 절에서 해야 되고 성당에서 해야 되는 문제지만 이건 불법에 관한 문제고 대한민국 존립에 관한 문제거든요. 대한민국 존립에 관한 문제 종교라고 예외가 될 수가 없고 조계종이라고 예외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네. 천주교 성당과 불교계의 보호가 없었으면은 참 이룩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아니 그거를 누가 그 인정하지 연장선에- 않는 게 아니라요. 그 연장선에 있죠.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근데 지금 시대가 지금 시대가 시대를 그 시대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지금 서론위원회 판단이 잘못된 거죠. 글쎄요. 그게 잘못됐을까요?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아까 생각하고 제가 말씀했지 있습니까? 않습니까? 외국이 어떻게 보고 있냐? 아니 뉴욕타임즈가 어떻게 보고 있고 아니 서론위원이 지금 여기 나와서 지금 하고 싶은 말 월스트리트 다 하고 있지 저널이 어떻게 보고 않습니까? 있느냐? 야당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있고요.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있다 이거예요. 신문이 언론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게 민주주의죠. 하고 법을 있는데 어기는 사람들이 그게 못할 상황에 지금 복잡해 들어와 있다. 어떻게 이 못하고 위험 때문에 있습니까? 그러는 거죠. 오히려 공권력을 향해서 지금 쇠파이프를 흔들 정도로 공권력이 오히려 40% 지금 사람을 죽이고 있는데? 누가 먼저입니까? 먼저 경찰을 향해서 쇠파이프를 던진 사람이 아무리 먼저입니까? 시위를 한다 하더라도 40% 사람을 죽여요? 113명이나 다친 직전까지 가요? 113명이나 다친 경찰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자, 113명이 아니라 사람이 죽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이게 논란이 되니까 예결위 여야 간사입니다. 새누리당의 김성태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의 안민석 의원 두 사람이 같이 손잡고 국민 앞에 해명하는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통상적인 공무원 인상분만큼 별 생각 없이 운영위에서 처리가 됐는데 잘못됐다 이거 아닙니까? 그게 좀 납득이 됩니까? 어쨌든 하여간 이렇게 국민들한테 따가운 질책을 받게 된 데 대해서 참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아까 우리 두 야당 여당 간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 인상분을 우리한테 자동적으로 이렇게 적용한 건데 하여간 그분은 이제 반납하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잘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납하는 것은 잘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이제 우리 서론위원님 동의를 안 하시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통령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국회에서 맨날 립 서비스만 하고 도대체 통과시켜주는 법이 뭐가 있느냐. 3년, 4년 지금 이렇게 묵어있는 법들이 있는데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부터 해달라고 하는 법들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지금 국회에서 이렇게 잠자고 있는데 야당 의원들이 계속해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물론 야당 의원들이 직무유기를 해도 여당 의원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지금 국회 선진화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렇게 대통령이 그렇게 안타까워하시고 국민들이 지금 한중 FTA도 지금 빨리 하루에 40억씩 좀 손해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해달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하는데 이런 일들을 안 해주니까 네. 자동적으로 우리가 세비를 인상했다 그래도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서로는요. 네, 지금 이 국회에서 뭐 경제관련법 등등이 통과 안 되는 게 박근혜 대통령께서 항상 야당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통과를 안 시키는 것이 아니라 통과될 수 없는 악법들이 있기 때문에 악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대통령께서는 정확하게 그 법들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신지 참 답답해요. 이를테면 관광진흥법 같은 경우에도 왜 학교 앞에다가 관광 호텔 지으면 안 되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독대를 안 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 아닌가 생각하는데 대통령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관계 전문가들하고 만나서 정확한 얘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예. 최소한 야당 입장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는 들어야 합니다. 과거에 제가 비상대책위원회 할 때 박근혜 대통령하고 같이 얘기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예. 소통이 돼야 됩니다. 이런 문제도 대통령과 소통이 되면 아 대통령이 이거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그런 점이 있었네요.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 허다 있어요. 대통령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국회가 저런 립 서비스만 한다 이렇게 말씀을 막 하시는데 저렇게 말씀을 막 하시는 것도 참 안타까워요. 말씀 저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렇게 하신다고 해서 야당이 그럼 따라가느냐? 오히려 야당에 더 감정만 불질러 놔요. 사태를 악화시킵니다. 지금 화면을 보니까 그냥 이 연설문 연구 없이 즉석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생생한 본인의 이제 육성이 담긴 내용들이죠. 네. 보니까 알겠는데 자제하셔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예, 대통령이 상황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아니 대통령이 상황을 모르고 법 내용을 잘 모른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국회에서 우리가 계속 상임위원회도 있고 본회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그 법에 대해서 3년 동안 묵혀둘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여야가 충분히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뭐 잘못된 점이 있다든지 고쳐야 될 점이 있다든지 얼마든지 고치고 개선해서 우리가 통과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야당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는 확실한 거고 야당이 그 직무유기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저렇게 격가지에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 때문에 마치 그런 문제들을 이유를 들어서 통과를 안 시키고 있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서른 의원은 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야당 의원들한테 물어보면 대체로 지금 무슨 법이 통과가 안 되고 있는지도 몰라요. 당 지도부에서 대통령이 하시는 법 이런 법들은 마음에 안 든다. 이건 통과시키면 안 된다. 지금 아까 관광진흥법도 말씀 잘하셨는데요. 네. 학교 옆에 지금 호텔이 들어선다고 그래서 큰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 관광객이 오는데 잘 데가 없어서 몇 시간씩 내려가서 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런 무슨 그런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뭐 호텔이라고 그럽니까? 예, 뭐 퇴폐한, 뭐 이런 퇴폐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큰 5등급짜리 호텔이나 이런 걸 짓는 것이 과연 학생들 교육에 지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건 저희가 따져볼 문제거든요. 근데 무조건 여당에서 발의한 문제고 또 여당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뭔가 거기다가 이렇게 자꾸 걸어서 예. 같이 넘어가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든지 그 문제를 삼아서 그 법이 잘 통과 안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저희가 보이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걸 왜 모르죠?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마지막 발언 시간이니까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짧게. 관광 호텔에 대해서 참 잘 모르시고 계세요. 홍 의원도 모르시니까 대통령도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요구들이 5성 관광 호텔 찾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안 그래요. 자칫 잘못하면 나중에는 관광 호텔 넘쳐나가지고 이게 객실 문제가 거꾸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 사실들은 모르고 계셔요. 어쨌든 지금 그 얘기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모르면요 대화를 해야 합니다. 소통을 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다 잘할 수 없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야당 내에서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해볼 때 아 저런 면이 있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난 그걸 꼭 좀 권하고 싶어요. 짧게 예. 대통령 선거라는 건 뭡니까? 대통령에게 일하라고 대통령 선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하겠다고 하면 대통령이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저는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이 정당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 옳습니다. 그러나 일할 수 있는 방향을 방해하는 거는 야당이 굉장히 깊이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해가 아니고 제대로 하시라고 우리가 조언을 하겠다는데 조언조차도 안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참 답답해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